네, 안녕하세요. 야시타 팬분 여러분.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재밌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김종준 코치님 항상 이야기할 네. 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예. 감독급 수석 코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저 코치님 삼성 옮긴다는 삼성 감독설도 있었는데. 아니요. 모르셨어요? 모른 척 해야지 못 가죠. 모른 척이에요. 아니 우리 이거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정민철 위원이랑 김정준 코치랑 어떤 분이 더 형인지. 네. 우리 저 코치님 저보다 그 형님이시고요. 그 또 지난 얘기 하자면 형님이 저 현역 때 많이 저 서울에 제 지방팀에 있었지만 서울에 유명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많이 커피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아니 또 제가 또 오늘 또 느낀 아버님하고 붕어빵이라는. 그 얘기는 이제 나이 들으면서 이제 점점 네, 맞아요. 점점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연결 감독 그렇죠. 옆에 있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던데요. 아니 감독님이 잘 못 드시니까 그래서 수석 코치가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님하고 핏을 좀 맞춰야 되니까 잘 못 드시는 것 네. 같아요. 예. 맞춰야죠. 마이크 좀 네. 그래? 네. 네, 여러분 김정준 코치한테 뭐 궁금한 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2년 만에 다시 두 차례 우승을 하게 돼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일단 2년 전의 우승과 또 올해 우승 수석 코치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차이가 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첫해 우승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강렬했고요. 두 번째 우승은 사실 좀 담담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승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강했고 두 번째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그 코치님이 첫째 우승할 때 지금 그러니까 올 시즌 우승했던 롤을 맡고 계셨었고 2년 차 때는 잠깐 뭐 연경혁 감독과 잠깐 떨어져 있다가 올 시즌 다시 들어와서 우승을 다시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코치님 본인이 생각할 때 역시 나는 우승팀 수석 코치가 맞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네, 합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서울을 넘어와서 이제 우승 축하 파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구단주님이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과 2025년의 공통점은 김종준 코치가 수석 코치였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옆 테이블에 이종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종용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23년도에 이종용이 있었고 올해 돌아오니까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좀 더 연봉을 올려주시든가. 이제 재계약합니다. 네. 갑이 되셨나요? 아니 약간 차에 내릴 때 기사분이 또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걸 제가 엿봤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사장님 그 주차석에다 차 댔다고 지금 내려가서 다시 들고 왔어요. 우리 늘 되는 데 있잖아. 거기 내면 혼나잖아. 거기 됐다고 다시 내려왔어요. 인간적이십니다. 네, 우리 인간적이세요. 팬들께서 코치님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고요. 네. 꿀과메기님이 영감독이랑 사이가 좋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다? 힘주어서 말씀하시죠? 진짜로 네. 제가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어쨌든 넘버 2잖아요. 네. 수석 코치가. 그래서 저는 첫 해에는 감독님 욕을 좀 많이 드셨잖아요. 뭐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건 선수단이나 어쨌든 외부적으로 넘버 1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 밖에서. 그래서 안에나 밖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조심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경혁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 그런 부분을 좀 잘 알다 보니까 잘 안 건드리죠. 제가. 그러니까 연경혁 감독이 사실 부임 당시에 우리 코치님을 수석 코치님으로 선임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나랑 싸울 수 있는 코치를 맞아요. 선임하겠다. 기억나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연경혁 감독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코치님하고 연경혁 감독하고 어떤 그 사안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좀 대립이 있었나요? 실제로 감독 말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하신 부분하고 그걸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1차적으로 제가 감독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기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야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면 못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하고 이제 대립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반항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연기혁 감독이 어떤 야구를 하고 싶은지를 이해를 했고 1차적으로는 이제 감독하고 대립하다기보다 감독님의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감독이 저에 대한 어떤 야구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있으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가지 않나 감독이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기혁 감독은 뭐 소리를 뭐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제가 연기혁 감독님의 야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수단이 무엇을 해야 되고 코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기혁 감독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기혁 감독이 얘기하신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기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뭐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떡아웃이나 평상시에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서로 간의 기에 대한 약간의 싸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사실상 좀 조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감독님이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되게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 서로가 기싸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팬들이 생각하시듯이 뭐 제가 감독방을 들어가서 뭐 감독님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영역 감독하고 싸웠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싸움이 아니라. 요거까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에는 연기혁 감독이 이 사복을 입을 때와 유니폼을 입을 때에 굉장히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제 좀 많이 다르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거는 네. 아까 그 감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감독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의 부분인데 감독이 그렇게 변했다는 부분에서는 감독이 그 자리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거 실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버지 김성환 감독을 모시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코치들을 좀 힘들어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감독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할 때는 좀 힘들긴 한데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연기혁 감독의 어떤 그 야구가 있고, 근데 이제 수도 코치를 하시니까 그럼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 수도 코치하고 감독님하고 관이. 네, 그리고 약간 나랑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좀 저는 궁금해요. 연기혁 감독님하고 수도 코치하고. 일단 그 연경혁 감독의 야구와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닮았어요. 닮았는데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양쪽 끝단에 있습니다. 양쪽 끝단에 있으니까 이제 닮았어요. 자율적인 야구와 약간은 통제하는 관리하는 야구인데 이게 닮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사실상 저는 양쪽을 통해서 약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서 그 중간에서 양쪽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영혁 감독님의 야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껏 해왔던 야구인데 사실 지금에 있는 선수들이 옛날에 이제 김성환 감독님 야구를 쫓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그걸 이상이라고 놓고 보면 영혁 감독님은 현실에 가까운 지금 현실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뭐 그 중간에서 잘 조절하고 있고 지금 LG 트윈스에는 아마 최적화된 감독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치님이 보실 때 올 시즌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의 요인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통합 우승을 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라톤을 잘했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 잘했다. 네, 페이스 조절을 엄청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시리즈를 보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상적인 한국 시리즈는 아니었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양팀 에이스들이 1, 2차전 붙고 그런 시리즈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시리즈를 먼저 도착해 있던 팀이 우승을 했다인데 자 그걸로 해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될 때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 생각하면 페널티 레이스를 잘 치렀구나. 첫째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개막 스포트를 잘 차고 나갔고 그렇죠. 근데 6월달에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저희들이 초조해하지 않고 페이스 조절을 잘 했다.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직 나는 승부 안 했다 였거든요. 맞아요. 예, 아직 나는 승부를 안 했다인데 사실 안에서는 승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그때 언제 승부하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몇 게임 지면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그냥 승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하셨다 했는데. 그만큼 예. 투철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7월 올스타기 휴식기를 지나고 이제 7월 초부터 7월 이제 중반 이후죠. 롯데하고 4연전을 했는데 비가 와서 이제 3연전으로 줄어졌는데 이제 그 마지막 게임에서 저희가 2승 1패를 해요. 마지막 게임을 어렵게 한 점 차로 이기면서 자 여기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이제 많은 팬들은 이제 기아랑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박희민 선수의 이제 3런 홈런, 예 그날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음에 이제 타고 가긴 했는데 그때 선수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예, 다른 팀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 팀 선수들, 그러니까 LG 선수들이 그때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게 최근 그 프로야구 트렌드가 사실 선수들이 약한 건 아닌데 내구성이 좀 없잖아요. 없죠, 예, 없죠. 부상에 네. 약하고 어떤 뭐 연적 올해 같은 경우는 더블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그리고 선수층도 그렇게 두터운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근 야구는 지금 시대에 맞는 건 어떻게 이 선수들을 부상 관리하고 체력 관리해서 시즌을 치를까. 근데 그게 올해는 딱 맞아서 하나 5게임 반차도 잡을 수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맞아요. 1등을 했던 게 우승을 한 이유가 아닐까. 저희도 만약에 2위로 내려갔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이글스가 랜더스필드에서 그 펼쳐졌던 네, 그러니까 그 경기는 뭐 당연히 수석 코치면 이렇게 보셨을 테고. 못 봤어요. 못 네. 보셨어요? 피했어요. 못 보고 안 보신 거죠? 네, 일부러. 안 봤죠. 8회까지 보고 안 제- 보고 제일 중요한 점이 못 네. 보셨네. 코치 라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갈 수는 없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갔다고 하는데 코치라서 갈 수는 없고 그 지하 저희 실내 연습장에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나한테 뭐 그냥 보고 있었는데 졸렸어요 사실.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졸렸어요 그날. 네. 네. 졸려갖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카에서 파이팅 소리가 한 번 나더라고요. 한 번 났어요. 한 번 네. 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2점이 났어요. 네. 네. 그거 뭐지 했더니 전민재가 볼넷 들어갔더라고요. 전준재가. 전준재. 네. 네. 그러고 날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죠. 네. 났고 감독님도 이제 가려다가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포옹을 한 거고. 사실 올해 그 한국 시리즈가 좀 담담했던 건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때 좀 너무 어려웠고 이제 마지막 타이브레이크를 해야 되나? 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 다음 게임에 감독님이 저희한테 이미 졌으니까 저하고 이제 떡아웃에서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지고 나서 야, 너 내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게 네,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네, 열심히 네. 해라. 아마 내일 KT가 하나 이길 거야. 막 그런 얘기 주고받고 있었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그 이제 LG가 다 이제 정규리그 경기를 다 치르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LG는 졌으니까 타이브레이크를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안에 내부에서는 그럼 타이브레이크 경기에 선발 투수를 과연 누구 쓸지 이런 고민도 좀 얘기가 그렇죠. 오간기도 왜냐면 있나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니까. 아마 정해져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외국인 선수였을 것 같아요. 도로 칠이 톨 아니면 네. 7이었을 거예요. 순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없던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이제 이유래 선수가 홈런을 치는 순간 모든 건 끝났어요. 그렇지. 저는 궁금했던 게 9월에 LG 팀 타율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팀 지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문보경 선수가 벤치에서 게임을 안 뛸 정도로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 네. 경기만 지켜보고 연습량만 늘렸던 적이 있는데 수석 코치님으로서
감독이 그런 결정에 그 동의를 했었어요. 막 이렇게 문보경 선수를 게임에 안 띄워주고 연습만 많이 시키고 계속 덕아웃에서 경기만 지켜보게 했던 그 짧은 기간 있잖아요. 수석 네, 코치님으로서는 동의를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감독이 결정에 대해서? 감독한테 가서 동의합니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 충분히 이해는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 이제 문성주도 그렇죠. 있고 문보경도 있고 다 문씨네요. 예, 이 두 선수가 사실상 좀 멘탈 쪽에서 좀 흔들림이 좀 커요.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NC하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에 상대 비해서. 전적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호준 감독님이 아세요. 예, 그래서 다른 팀은 피하는데 승부를 걸어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찬스야 보경이한테 걸리면 그게 이제 좀 경기 흐름상 이제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안 좋을 때는 헤어나오는 방법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저희 시스템 상으로도 그 정도 한도에서 선수를 어떻게 케어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방법 그 정도였고 본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LG 트윈스라는 팀 특성상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빼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소나기를 좀 피하게 만들었고. 예. 그러면은 그 시즌이 끝나고 그 3주 기간에 1위를 확정 짓고 약 3주 기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보경과 박동훈이 부진했었는데 네네네. 어떤 연습 과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반등을 했죠? 왜냐면 이 선수들이 시리즈 잘했잖아요. 사실 그 네. 박동원 선수는 타격 그 지표가 대체적으로 체력 지표하고 똑같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성호 위원님이 훨씬 더 저 타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박동원 선수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가 엄청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게 좀 보이고, 근데 본인은 이제 스타일을 안 바꾸는 스타일이잖아요, 풀스윙을. 근데 이제 그 박동원 선수는 좀 쉬었던 게 효과를 좀 본 거고, 그 쉬고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 4게임 5게임이 딱 맞은 거고, 문보경 선수는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더 쉬었어요. 예, 한 3주면 일주일 정도를 더 쉬고 일단 뭐 여러 군데 이제 치료할 땐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했던 건 문보경 선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백전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손목이 이제 연습량을 좀 처음에 늘렸다가 손목이 좀 아프다 그래서 좀 빼줬는데 이제 청백전을 저희가 하면 이제 자체 청백전에 2천까지 이제 팬들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두 번째 게임 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찾아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찬스가 또 보경이한테 걸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안타를 치더라고요, 보경이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에서 또 청백전 할 때 잘했고 2만 명 정도 예. 왔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한국 시리즈 첫 타석, 첫 타석에서 문동 선수 볼을 이제 좌중간에 안타가 나고 타점을 올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란스는 손목이 아픈 다음에 뭐 본인 얘기는 이제 김용 선수도 보고 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좋아졌다, 괜찮다, 이제 돌리면 어느 정도 맞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들하고 이제 같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근데 또 좋을 때 못 말려요 또. 그래요. 문보경은 또 네. 좋을 때 못 맞아요. 네. 못 말리는 스타일이라 한번 그렇게 결과가 좋으면 좀 가요. 그래서 그게 딱 그 아다리가 맞았다. 다리. 타이밍. 예. 타이밍이 그러면 맞아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제 그 한국 시리즈 준비를 3주간 이제 하는데 어떤 선수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좀 잘해줄 것 같은데라는 약간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을 조짐이 받는 선수가 있었다. 사실 있으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또 들었을 때 문찬민 코치한테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그 컨디션이 제일 좋아 보였던 선수가 오스틴 딘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네. 한국 시리즈 딱 시작했을 때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잖아요. 맞지 네. 않나요? 제일 좋았던 건 딘. 네. 딘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다행스럽게 안 좋은 선수가
홍창기 정도. 네. 홍창기 정도가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창기 정도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구나. 그리고 민재도 괜찮긴 하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그 정도 선수들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괜찮다. 괜찮아. 예, 그런 상태로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연기혁 감독은 사실 전신팀이 있을 때도 그 관리 야구를 표방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즌 중에 주요 선수 엔트리를 뭐 빼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많이 했던 감독이잖아요. 근데 뭐 김정준 코치 나오셨으니까 김성근 감독님은 사실 거기에 약간 반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리고 그 옆에서 김정준 코치님이 뭐 꽤 많이 오셨을 텐데 그러면 연경혁 감독의 그 관리 야구를 처음에 딱 수석 코치로 대하셨을 때 어떤 그 이질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코치님의 야구 스타일과. 예. 사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단에 있는 야구이기도 하고 일단 김성훈 감독님의 야구는 이제 특히 뭐 정성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이 돌려서 그렇죠. 잘 길게 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몇 년 뭐 예를 들면 SK 때 그렇게 많이 했던 선수들은 꽤 길게까지 야구를 할 수 있었고 네. 지금 뭐 정구는 아직도 지금 야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힘이 만들어지는 거고 영혁 감독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시즌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인데 약간 김성훈 감독님은 타율성이 있고 영혁 감독님은 다 맡기는 시기거든요. 선수들이 직접 하는 스타일이라 자율과 타율.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여태까지 우리 선수들이 자라온 환경에서는 김성훈 감독님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LG를 딱 넘어와 보니 첫째는 애들도 좀 이질감을 느끼더니 둘째, 셋째 저희들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선수들이 스스로 찾아서 자기 것들을 하고 자기 것들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앞으로 가야 될 그림은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예, 어차피 지금은 시대적으로 선수들한테 이제 강압적이고 끌고 가는 부분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LG의 야구는 지금 선수들이 그런 환경들을 그러니까 뭐 루틴에 대한 부분들을 선수들 본인들이 챙기고 뭐 저희나 감독이나 저나 코치들은 큰 틀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 정도 선이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석 코치님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3년 됐잖아요. 네. 그 3년 전에 LG와 지금 LG 트윈스가 가장 많이 사실 뭐 이 선수들 쪽으로 보면 바뀐 게 어떤 부분?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가장 좀 많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뭐 확연한 거는 새로운 선수들이 자리를 잡은 부분이 맞고 신민재나 문보경이나 이제 문성주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의 간판이 된 부분은 팀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뭐 1년에 한 명씩 나와도 10년만 돼도 10명의 선수가 그치.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정도 선수들이 이제 꽃을 피웠다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거 같고요.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존 문화가 있어요. 저도 이제 LG를 딱 넘어와서 SSG에서 LG를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하고 어떻게 같이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LG 트윈스 선수단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해주자.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영혁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지도 방식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지켜주고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시합 전에 모여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하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문화잖아요. 캡틴 스피치 네. 뭐 이런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을 갖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코치들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선수들은 선수 나름대로의 경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컨트롤을 하지만 운영은 하긴 하지만 움직이는 건 선수들이라 그 선수들이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큰 힘이라서 뭐 장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꽃을 피웠다. LG의 문화가.